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뉴욕 증권시장에 직접 진출해서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투자하는 이른바 스학개미 분들 많으시죠. 이 스학개미들 세금 폭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세금 폭탄을 맞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국세청이 세금을 때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스학개미에 대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도 새해 예산안을 지금 편성해서 공화당 의원들을 통해서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대호 TV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올린 대로 하원은 통과를 했습니다. 미국은 상하 양원이 있죠. 두 군데를 다 통과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국내 살림살이 문제는 하원이 상원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하원의 통과된 법안 테두리를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예산 법안에 스학개미를 공격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이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빠란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오빠. 자, 일각에서는 트럼프 별명이 오빠냐, 트럼프 오빠의 또 하나의 법안이다,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2026년도 새해 예산안 법안 이름이 오빠입니다. 자, 예산도요,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게 미국은 예산도 의회 법으로 통과돼야만 예산안이 의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예산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수법안, 그 예산을 집행 또는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한 각종 관련 법안, 이른바 예산 부수법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빠. 앞으로 이 대목을, 이 용어를 외신 뉴스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예산안이 바로 국가 부채 또는 재정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뉴욕 증권시장에서도, 금융시장에서도, 한국 코스닥, 코스피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는 법안의 이름인데요. 자, 여기서 O는 the only, 하나의 유일한, 그 다음에 Big은 big, 거대한, 요 두 번째 B는 beautiful, 세 번째 B는 bill, 법안, 예산, 바지트, 그 다음에 act는 법안, 이런 뜻이에요. 자, the only big, beautiful budget act. 한마디로 거대하고 아름답고 또 하나만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거대하면서도 아름다운 예산 법안, 이게 오빠입니다. 자, 이 오빠가 이제 예산을 거두들이는, 세금을 대폭 줄인다, 트럼프의 정책 구상을 닫고 있는데 지출은 또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테슬라의 머스크가 정공격을 하게 돼. 머스크와 트럼프의 사이를 벌어지기 위한 촉발제도 바로 오빠입니다. 오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부수 법안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 대목에 부수 법안을 가지고 설왕설래 아주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스학개미들과 관련된 가장 충격적인 얘기는 미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산 사람들 또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들,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도 지금 기본적으로 일정률의 세금을 내요. 스학개미들도 미국에서 양도소득세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양도소득세든 미국에서 내고 있는 세금에
20%포인트를 더하는 세금 폭탄을 때리겠다. 자, 20%가 적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세금 10달러를 내고 있는데 그게 20%인데 $2를 추가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현재 만약에 세금이 20%다. 그러면 20%에서 플러스 20%포인트를 더한다. 그러면 40%의 세금을 때린다는 것이거든요. 엄청난 세금이죠. 몇 배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20%를 더 때린다라는 내용이 지금 오빠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 중에서 미국 정권 시장에, 미국 금융 상품에, 미국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금융 상품 투자는 물론이고 미국에서 장사를 해서 돈 버는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기업에 대해서도 지금 20%포인트를 플러스한다는 그런 안이 오빠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자, 발동 요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때린다는 거 아니고요. 미국의 기업이 외국에 많이 나가 있잖아요. 구글이나 애플 같은 데도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과 거래하고 있는 상대방이 이를테면 한국이나 일본, 대만 등에서 그 미국 기업에게 대해서 억울한 부당한 세금을 매기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 기업이나 그 나라 외국 기업이나 아니면 미국 금융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그 전형적으로 그게 바로 서학개미들이에요. 서학개미들이 내야 될 세금에서 플러스 20%포인트를 더 물린다라는 조항이 이 오빠 규정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별로 이슈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논란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서학개미들 세금 내는 걸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세금이 있으면 오빠에서 얘기하는 서학개미 세금 폭탄 때려잡는 세금이 만약에 있다면, 그렇다면 외국인이 과연 미국 정권시장에 투자하겠느냐? 그러니까 금융시장에도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 거 아니냐? 그 걱정 때문에 결국은 자기 나라 미국 시장이 위축될 것 같다는 걱정에서 이 오빠에 있는 규정 중에 서학개미 때려잡는, 우리나라 서학개미는 물론이지만 전 세계의 서학개미들을 다 때려잡는 법이거든요. 이거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미 하원을 정식으로 통과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원에서 이것을 뒤집을 수 있을까? 만약에 뒤집지 못한다면 이 법은 그냥 통과가 될 것이고 서학개미들로서는 또 다른 세금 폭탄에 어떤 공포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미국 법에 미국 기업이 한국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 그 한국 기업들에게 세금 차별을 의도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 서학개미를 특별히 때릴 이유는 별로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구글이라든지 구글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애플 같은 이 기업들이 지금 한국에서 세금을 굉장히 적게 내고 있어서 탈세라는 얘기도 있고 그걸 좀 고치자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걸 고칠 때 바로 미국 사람들 시각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 시각에서 볼 때 이것이 바로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서학개미들, 특히 한국 서학개미도 그 유탄을 맞을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당장에 트럼프가 세금을 때렸다는 것은 아니고 세금을 추가로 때릴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가 오빠라는 법에, 아름다운 법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아름답다는 것은 결국 미국 사람에게 아름다운 거겠죠. 서학개미들에게는 페인풀한 그런 2026년도 예산안법이 될지 모르고요. 자, 이게 만약에 2026년도 예산안에 통과가 된다면 그 다다음에도 빠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새로운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인데 결국 마지막 희망은 미국 상원에서 좀 미국 상원 의원들이 정신을 차려서 하원의 법안을 좀 전면 수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이 기회에요. 서학개미들에게는 또 하나 환율 폭탄이라는 문제를 명심해야 된다. 이 대목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뉴욕 정권 시장에 투자하거나 뭐 중국 시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투자하는 거 이거 뭐 자유화 되어 있고 또 뭐 그 투자가 국가 경제적으로도 플러스 되는 측면도 있고 마이너스 되는 측면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해외 투자를 추천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서학개미들이 해외 투자할 때 우리는 그 상품, 예를 들면 주식에 투자한다 이랬을 때는 내가 투자하는 주가가 오르겠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결국 투자 수익과 직결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시세 예측이 굉장히 잘 해야 되겠죠. 또 채권은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또 ETF라는 주가 지수 펀드 이 구성 품목도 잘 들여다보는 이유가 그 ETF가 이익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한 게 해외 투자는 국내 투자하고 다른 점은 환율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 미국의 ETF, 또 미국의 국채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결국은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는 한, 미국 이민을 가지 않는 한, 미국에서 번 돈을 나중에 한국에서 원화로 실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원화로 실현을 할 때는 결국은 환율, 그때 실현할 당시에 환율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1,400원일 때 환율에서 내가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사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사서 한 10% 그 시세 차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돈 가치가 성큼성큼 평가 절상이 돼서 요즘 실제로 우리 돈 가치 많이 올랐잖아요. 환율은 떨어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환율이 10% 이상 떨어졌다. 우리 돈 가치가 10% 이상 올랐다 해서 예를 들어서 20% 올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통화 가치가. 환율은 20% 떨어졌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요. 미국 주식 투자에서 서학개미로서 10%를 벌었는데 정작 그 돈을 쓰려고 찾아봤더니 그 돈 환율에서 20% 손해를 봤습니다. 결국 투자 손실이 됩니다. 국제 간의 거래에서는 환율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사실 요즘 한국 정권 시장이 굉장히 뜨겁죠. 코스닥, 코스피. 왜 한국 주식이 오르느냐? 새 정부에 대한 기대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바로 1년 전에 지난해에는 한국의 정부 자체가 뭐 대통령 공석, 권리 이런 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하기가 좀 조심스러웠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쨌든 한국에 정부가 들어섰다? 이러니까 이제 안전하겠지. 이런 요인이 있겠지만 그러나 전 그거보다는 그것은 매우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요인에 불과하고 외국인들이 요즘 한국으로 막 몰려와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환율 대목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한국의 원화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 한국의 환율이 떨어질 것 같아. 이러니까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한국 기업의 개별 종목은 안 오르더라도 환율 면에서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가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바꿔서 나갈 때는 그만큼 달러로서는 돈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대목을 감안해 볼 때 외국인 투자가 특히 미국 투자가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를 잘 분석해 본다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돈 가치가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해서 평가 절상이 된다면 이런 속에서 우리 돈을 가지고 돈을 바꾸어서 미국에 투자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혹시
환율 손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냉철하게 좀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원화 가치가 앞으로 일방적으로 계속 오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한치 앞을 알 수도 없고요. 또 환율을 좌우하는 요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무역수지 흑자 줄여라 이러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면 우리 돈 가치는 다시 하락해서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중장기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마가 프로젝트에 따라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겠다. 그래서 프라자 합의 같은 1985년에 일본을 상대로 했었던 그런 합의를 한국에 대해서 만약에 강요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당분간 평가 절상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요인이 특별히 변화가 없다면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요즘 상황에서 원화로 달러를 바꾸어서 투자하는 것이 나중에 환차손을 입을 수도 있다. 물론 그 바꾸는 시점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원화 가치가 오르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다시 원화 가치가 하락해서 환율이 오른다면 그때 가서 이득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런 면에서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개별 종목의 그 시세 전망,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그 종목의 내부적인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요. 아울러서 거시경제 요건 중에 하나는 미국 달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한국 원화의 달러당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전망도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놓친다면 크게 당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환율을 좌우하는 요인은 뭐냐? 자, 단기적으로는 트럼프가 압력을 넣는다. 또는 그 밖에도 일부 대기업들이 갑자기 수출이 늘어났다든지 수입이 늘어났다든지 그래서 시중에 달러 공급량이 달라지면 환율이 마치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다가 주식을 갑자기 많이 사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주식을 살 때는 달러를 가지고 한국에서 원화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한국에 달러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지는 우리나라 통화가치가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가치의 상승, 환율의 하락은 미국 투자가들을 한국 정권시장으로 부르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몰려오면 주식시장 얘기입니다. 많이 몰려오면 달러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시중에 달러 공급량이 늘어나고 그것은 원화 가치를 상승시키고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을 더 가파르게 평가 절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인 요인이고요. 중장기적 그리고 결국은 환율은요. 그 나라의 경상수지에 수렴하게 됩니다. 아주 인더 롱텀으로 봐서는요. 무슨 얘기냐면 경상수지로 그 나라가 벌어들이는 돈이 많으면 그러면 그 나라 돈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일정 시점 중장기적이라는 거죠. 트럼프가 현재 지금 마구 압력을 넣어서 환율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환율이 떨어뜨려지면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들거든요.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환율이 떨어지면 그러면 그 결과 그때 가면 경상수지가 흑자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줄어들고 종국에는 대미 무역 흑자가 제로 균형이 되거나 또는 우리가 흑자가 적자로 반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나라 통화가치 원화의 환율은 평가 절하로 반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율을 생각할 때는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의 행동 그리고 시중의 외국인 투자가들 자금 공급 물량 또 한국은행의 금리 이런 것을 봐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를 봐야 돼요. 자, 경상수지라는 얘기는 우리가
거래를 한, 외국과의 거래한 빌려온 거 말고 실제로 거래한 것 중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익을 남겼느냐 하는 건데, 이 경상수지는 크게 세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하나는 무역수지. 무역에서 돈을 벌면 경상수지 흑자가 되고, 이게 제일 커요, 비중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무역 외 서비스 수지. 해상 운송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가면 그것은 경상수지 적자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나 무역수지보다는 덩치는 적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배당수지, 이전수지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나가서 벌어들인 돈을 그 오너인 대주주에게 배당으로 송금을 한다. 또는 우리나라 서학개미가 미국에서 돈 벌어서 그 번 돈을 한국으로 쏜다. 뭐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배당수지, 종국적으로는 경상수지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렇게 이런 대목을 좀 더 세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점쟁이 찾아가서 우리 환율이 6개월 후에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서 알 수 있는 전쟁이 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도 신도 잘 모르는 게 환율이란 말이죠. 환율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환율을 좌우하는 변수, 무엇이 환율을 좌우하는가? 경상수지라든지 트럼프의 관세 정책, 플라자 회담,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한다. 그래서 이런 작동 요인을, 거시경제 지표를 스스로 챙겨서 이것을 보면 스스로 환율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이 생기실 거예요. 자, 김대호 박사 TV에서도 서학개미 분들 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등등을 위해서 환율이 변화하게 되는 그 요인들의 변동이 오면 미리 그 영상을 찍어서 구독자님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오늘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